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절입니다. 63회 방송이고요. 성장해법 제11호 안보대 반안보, 그리고 특별한 주제로 한미일 3국 동맹대 4개국 군사연합체인 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개혁파는 지금의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보다 더 강력한 그 한미일 3국 문명 동맹 또는 가치 동맹을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미국이요, 한국을 제외한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이 연합한 4개국 군사연합체인 쿼드를 지금 결성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에 한국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쿼드보다는 한미일 3국 동맹을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쿼드는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요, 패권 도전 의혹을 꺾기 위함이죠.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은요, 지금 남진아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전, 즉 그 군사적 열전인데요. 중국의 그 남진아해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상대가 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진아해가 결국은 구단선을 잇는 그런 그 광활한 지역에 결국은 중국의 관할권이 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그 구단선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심지어는 이제 쿼드라고 하는 4개국 군사연합체를 결성해서요, 아예 중국의 그런 그 패권 야욕 또는 남진아해의 군사적 우위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죠. 여기에 미국이 지금 한국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죠. 쿼드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쿼드 참여를 꺼리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쿼드의 그 군사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그 쿼드 국가에 속한 나라들 중에 미군이 주둔해서 모든 그 군사 장비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예, 일본입니다.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쿼드라고 4개국 연합체가 생기더라도요, 결국은 군사의 중심 체제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요, 내심 미국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내용이죠. 하지만 막강한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이 날로 이제 강해지면서 한국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결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대중국 봉쇄의 선봉장으로 내세우려는 미국의 이해와 또 군사 강국으로 굴기하려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이제 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선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더욱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친중화 정책입니다. 이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반동자들이요, 5천만 국민을 아주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요, 할 수 없이 일본을 쿼드의 군사 중심 국가로 일본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인도나 호주에 주둔하면서 군사적 그 유대 관계나 훈련을 통해서 미국과 군사 체계나 그 수준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죠.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실을요. 자, 이 마당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반일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 한국을 자꾸 중국 방향으로 끌어들이면서요, 일본을 미국 측에 더욱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자들은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진짜 친종 친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을 재무장시키면서 인도와 호주까지 끌어들인 이 미국의 최종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국을 손보는 거죠. 그러면 그 손보는 선이 어딜까지일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요, 결국은 중국을 여러 개 성으로 분할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한 나라가 14억이 넘고요, 그 GDP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류에게도 그리 큰 그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그런 그 인류의 문제를 따지기도 전에 우선 중국 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성끼리도 상당히 그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큰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그 잘 사는 지역이 광동성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1억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GDP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능가했고요. 반면에 가장 가난한 성인 원난성은요, 광동성에 비해서 1인당 GDP로 따지면요, 국민소득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난성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 부자성에서 이제 세금을 걸어들여 이제 가난한 성에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요, 한번 부자의 속도가 붙으면 그 뭐라고 할까, 중국인의 속성상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 있죠. 그러니 광동성 그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눌러서 그렇지 결국은 부자성인 광동성 등 뭐 상하이나 베이징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성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은요, 군사 체계도 이제 광구로 분할되어 있으면서요, 일사불란한 군사 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 1인 체제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그 지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가요, 광대한 그 영토를 가지고 이제 전성기에 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카이사르 즉 시저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민족들이 많이 그 한 로마로 이제 편입이 되고요. 이제 이민족들 간에 이제 융합이 문제가 되고, 그 광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영토를 다스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통치 체제가 그 원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의회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과 그 이제 협의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태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그런 그 사항들을 일일이 장기간에 걸쳐서 토론할 시간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통치 체제가 이제 시저 이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로 넘어가면서 황제 체제로 변질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국도요. 이 14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한 개의 체제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건 인류가 처음 시험해보는 첫 도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전성기 때 로마가 겪었던 문제를 중국도 그대로 겪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결국은 로마도 황제 제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많은 중국을요, 미국이 다루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역이요, 거의 25%에 달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만일에 대한민국에 문을 닫아버리면 대한민국의 GDP가 25%가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미국이 제시하는 쿼드, 즉 대중국 봉쇄를 노고라 하는 쿼드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의 대한민국 보복은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쿼드는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죠. 자,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미 동맹과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쿼드의 성격이 불투명하죠. 그러나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성격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쿼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한미일 삼국 동맹은 한국의 요구에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한미일 삼국이요, 한 몸체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가장 염려하는 대핵무기 대응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되면 동북아에 핵무기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건 중국도 일본도 원치 않은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가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인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제 한 몸체처럼 군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핵무기도 가진 대한민국이요,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미국의 경제 봉쇄로 북한을 옥죄는 방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일에 한미일 삼국 동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겠죠. 네. 그러나 애초부터 한미 동맹은 이루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한미 동맹보다 더 자기들에게 위협된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압박하거나 무역을 통해서 보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쿼드에 억지로 우리가 참여하면 그 얘기는 또 달라지죠. 만일에 한미일 삼국 동맹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제 뭉치게 되면요, 거기에 인도와 호주가 훈련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이 삼국이 뭉치면요, 어쩌면 군사력에서, 물론 해군을 포함해서요, 모든 군사력에서 인도, 호주를 에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남진해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사력 연합체에서 인도와 호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요, 만일 쿼드가 발전하게 되면요,
한미 동맹의 성격은 이상해지죠. 대신 미일 동맹이 바로 쿼드의 중심체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지가 있죠. 만일에 한미일 동맹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러면서 한미 동맹 성격을 흐지부지 만들고요, 쿼드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군사 연합체로 변질시킨다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정말 잘못된 결정이 다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월성 1호기는 핵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삼중 수소를 생산해내는 유일한 발전소였습니다. 이것을 눈 감고 해체한 거죠.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문재인이 무슨 목적으로 월성 1호기를 해체했는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의 0.0001%도 없애버린 거죠.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아예 싹을 잘라버린 문재인과 그 반동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요, 반드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대로 중국에 복속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정도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요, 한국은 어정쩡하게 양다리 당기는 그 가운데 그냥 멍청하니 서 있으면서 독립적인 행동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당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겠죠. 자,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문정인은 버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한탄 소리로 들립니다. 자, 이왕 하려면 국군을 걸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개혁파는 이래 다른 또 해법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필요할까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까요? 선택은 피동적인 거고요, 요구는 능동적인 겁니다. 자기의 국군을 어떻게 남의 선택적 요구에 의해 맡깁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요구로 우리의 국군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쿼드의 참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체가 되는 한미일 3국 동맹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한미일 3국 동맹체는요, 미국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요, 일본의 재무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일 3국의 군사 중심은요, 50만이 넘는 대군을 갖고 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한미일 동맹으로요, 한국이 미국 수준으로 군사적 질적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중국도 한국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한국이 3국 동맹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거절되고 단순히 불투명한 쿼드에 참여하라고 자꾸 강요한다면 한국은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국원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